자, 문희정의 뉴스 에피타이저 시작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넷플릭스가 올해 2분기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매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는 한국 콘텐츠의 기여가 높았다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2분기 매출 지난해 동기보다 15.9%가 늘어나서 15조 4,400억 원을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15조를 땡겼는데 다 우리나라 컨텐츠야. 다 우리나라 컨텐츠로 15조 이상을 땡겼는데 우리한테는 얼마나 배분을 해주냐는 거죠. 안 주겠지. 안 줘요. 심지어는 망 사용료도 지금 안 내고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관세 협상할 때 비관세 장벽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그 무역 수지라든지 또는 국가가 보조금을 주는 형태 또는 혜택을 주는 형태를 미국 측에서는 비판을 하지만 우리 측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미국 기업들이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 입을 싹 닫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넷플릭스 시청 가액도 계속 오르고 있고요. 이제 광고도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망비를 안 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천문학적인 이 대한민국의 가입자들과 대한민국 콘텐츠를 이용한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OTT 전문 기업들이 한국 드라마들, 과거 드라마, 영화까지도 지금 싹쓸이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신규로 나오는 영화들에 대해서 선제작비를 투자하거나 아니면 되게 높은 가격에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봐야 걔들이 거두는 수익에 비하면 세 발의 이게 피! 세 발의 피라는 거죠. 왜냐면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 시즌 3가 1억 2,200만 뷰. 이게 역대 시리즈 6위고 시즌 1에 지금부터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애니메이션 K-팝 데몬헌터스가 8천만 뷰. 와, 이것도 대박. 네, 애니메이션이 이 정도 나온다는 게 이거는- 신기해요. 근데 이거 우리나라가 만든 거 아니라는데? 우리나라 감독, 그러니까. 소니가 제작하고 우리나라 감독, 교포 출신 우리나라 감독이 만들고, 음악은 또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이 만들고 참여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배우 안에서도 한국계가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8천만 보면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그거 더하기 이게 사운드 트랙이 빌보드 차트까지 진입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최근에 김민석 총리도 이런 얘기 했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진짜로 문화를 빨아먹어야 되는 문화가 우리의 주된 아이템이 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고비만 잘 넘기면 지금의 경제 상황 위기만 잘 넘기면 문화로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된다고 하는데 근데 이거 들어보셨어요? 클래스2, 약한 영웅 클래스2 2천만 뷰. 광장 1,800만 뷰. 당신의 맛 1,500만 뷰. 계속 한국 작품만 계속 잘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한국 배우들이나 연출자들, 드라마 제작사들이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거 불공정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는 우리도 개런티를 회화할 수 있는 이른바 이 성과수당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방식대로 뭐 계약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표준화돼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출연료도 더 올려야지. 그렇죠. 그리고 그런 제작비도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국가가 어느 정도 중재 내지는 앞에서 역할을 좀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은 더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시민은 25만 원 필요 없다! 라고 해서 물의를 일으켜서 부산 시민들이 우리 부산 시민들은 박수영 네가 필요 없다. 라고 지금 유권자와 대치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회의원이죠. 박수영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부산시당위원장과 본인 명의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무려 5만 명에게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준 건데요. 자, 원래 공직선거법에 따르면은 선거운동 기간에는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만이 이렇게 자동 홍보 통신 방법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데 지금 뭔데? 지가 공천 줬나 보지.
아, 어머, 빼박이네요. 지가 아마도 한 500만 원? 아니, 한 1000만 원? 3천만 원? 아무튼 돈 받고 공천을 줬기 때문에 AS를 한 것 같은데 딱 걸린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작년 10월 달에 고발이 됐어. 네. 이제 와서. 이제 와서. 그러니까 거의 10달 있다가 이제 와서 기소가 네.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해 10월에 이 문자 발송을 근거로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 부산 민주당 측에서.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부산지검은요, 지난 4월에서야 박수영을 기소했다는 겁니다. 이제 25만 원 받고 싶은가 보지. 응? 예? 그래서 뭐 선거법이 이 감옥에 보낼 수 있는 법안은 아닙니다만 명확하게 5만 명에 대한 문자 보낸 근거가 있잖아요. 날리는 거지. 이거 수사만 확인하면 이거는 무조건 선거법 위반으로 해갖고 6개월 이상 아마 형이 나올 겁니다. 벌금도 500 이상 나올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만 넘으면 날아가는 거니까. 날아가는 의원직을 어머 축하드려요, 남구 시민 여러분. 네. 잘하면 보궐선거 하시겠어요, 조만간. 그러네요. 네. 네. 근데 지선 때 같이 하실 것 딱 좋네요, 같으니까 내년에. 딱 좋죠, 어머, 뭐, 내년에. 너무 좋네요. 네, 그때는 바른 선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시 남구는 지난번에 우리 민주당에서 어떤 후보님 나가셨죠? 기억이 안 납니다. 남구요? 네. 네. 잠시만요. 아무튼 이번에는 부산 지역도 분위기가 좀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요새 부산에 좋은 일들이 많잖아요. 네. 곽규택이만 좋아가지고 페이스북 온다고. 현재 인테리어 공사 계약이 끝났고 한 달 안에 입주에 대한 웬만한 준비가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산 시민들이 빠르다. 부산에 박재호. 박재호가 낙선했습니다. 네, 아, 그런가요? 네. 예. 그렇군요. 아무튼 뭐 또 그 사람이 나온다. 또 그 사람 나온다면 보장이 보장 없으니까. 예. 아무튼 제대로 된 정의 구현이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 아마 정권 안 바뀌었으면 얘 임기 끝날 때까지, 국회의원 임기 끝날 때까지 이서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을 겁니다. 연예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솔깃할 수 있는 뉴스인데요. 이게 김건희랑 엮였다는 게 저는 좀 충격입니다. 네. 우리 BTS가 소속돼 있는 소속사죠. 하이브가 지금 김건희 쪽과 좀 연계가 돼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일명 조 행정관, 조 과장으로 불리면서 김건희 그의 집사 노릇을 했던 그 공무원 있죠. 그 사람의 남편 김모 씨가 하이브가 대외협력팀 소속 직원으로 이 사람을 채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다가 이거 이번 달 얘기입니다. 7월 달 네. 얘기입니다. 7월 2일에 최근에 급 취소하는 일이 일주일 만에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네. 채용을 취소했죠. 네. 자, 일단 그 방시혁 의장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방시혁이 했던 죄가 뭐냐면, 하이브, 비상장 투자사들, 비상장 회사를 두고, 이제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이거 상장할 계획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자기 친구가 운영하는 투자사를 포함한 일반 투자사들한테 지분을 매입하도록 시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상장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 비상장 주식을 매입했던 회사들이 갖고 있는 주식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여기까지는 불법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 투자사들하고 비밀 약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마진을 돌려받은 겁니다. 주가 상승에 대한 차익을. 이게 처음엔 1,000억이라 그랬다가 2,000억이라 그랬다가 지금은 4,000억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4,000억 정도 되면 뭐냐?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가지고 본인이 한 거네요. 본인이 다 해먹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했던, 그러니까 이 비상장 회사의 상장 이후 투자했던 대표적인 투자자가 국민연금입니다.
그래도 국민연금이 엄청나게 주가 상으로 손실을 봤다라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마도 방시혁은 이거를 어떻게든 좀 검찰 수사를 막아보기 위해서 김건희랑 줄을 대기 위해서 조현영 행정관의 남편을 그런 쪽으로 활용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요, 그러려면은 일찍 했었어야지. 이제 왜, 윤석열도 내려간 상황. 탄핵당하고 정권도 이미 바뀌었어. 그래서 이 김 씨라는 사람의 지위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원래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고 조행정관 남편이긴 한데 얘가 이번 정권 초기에 어디 있었느냐? 원희룡의 국토부에서 행정자문을 하는 비서관으로 있었습니다. 헐. 그러니까 얘가 무슨 뭐 건설이나 이런 쪽에 아무런 저기가 없는데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인데 정책자문을 원희룡 밑에서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원희룡이 밑에서 양평고속도로를 휘기 위한 실무적으로 꼽아놨던 일종의 스파이가 아니냐 싶은 거고 그만큼 역할이 크던 놈이기 때문에 국토부 문제 생기니까 빨리 그만두고 튀어나왔다가 얘를 하이브에서 끌어들여갖고 김건희 후광을 봐서 요 조사를 좀 모면해 보려고 했다가 결과적으로는 다 뽀록이 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방시혁 개인 재산이 뭐 3조 원이 넘는다. 주식과 총액 기수로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에 연루되면 이 실형 살아야 됩니다. 왜 돈이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 엔터 부분 안에서 최고의 기업을 세웠고 BTS나 뉴진스 같은 세계적 그룹을 이끌고 있는 CEO가 돈 몇천억에, 물론 큰 돈이긴 합니다만 돈 몇천억에 이런 자승자박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다 보면 난 왠지 모르게 이것도 누군가의 청탁 내지는 요구를 받아가지고 이거 혹시 김건희 돈이야? 왜냐면 방시혁이 그동안 하이브가 그렇게 커오는 동안 이런 식의 그 계열사 주가 조작 이런 것들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정권 초기에 BTS 안 보내주고 그래갖고 막 세무조사 당하고 압수수색 당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이런 일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도 나중에 방식을 털다 보면 김건희가 나올라나? 김건희가 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 이런 의혹은 사실 조금 가져. 방식을 개인적으로 뭐 호감이 있거나 친분이 있거나 하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지금 어디 변호를 쳐주는 게 아니라 방시혁이 해먹을 수 있는 뭔가 변칙적인 방법치고는 너무나 노골적이면서 너무나 허술하고 평소에 안 하던 분야의 짓거리를 했다는 거예요. 홍 작가의 촉입니다만. 그러면 빨리 가서 불어야지. 시켰다. 다 시켰다 불고 그리고 나 그 수익 내가 받은 거 아니다. 아니다라고 증명하고 그래서 그때 건희가 우리 막 압수수색하고 막 그럴 때 이런 제안을 해와갖고 그럴 수 있겠다. 내가 해줄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럼 이 똑똑한 사람이 돈 몇천억을 이렇게 돈 몇천억 벌겠다고 이런 짓거리를 하기가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BTS만 잘 데리고 있어도 사실 이 돈쯤이야 훨씬 더 당당하고 떳떳하게 벌 수 있는 돈인데.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것도 조만간 깜짝 놀랄 어떤 또 폭로가 터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작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진짜 확실히 이거는 사이즈가 진짜 크긴 하다. 그렇죠. 그래서 조 행정관 그 남편이었던 김 씨를 채용한 이유도 채용이 아니라 감시를 하기 위해서 건희가 꽂은 게 아니냐. 가서 허튼 짓 안 하는지 보고 있어 이렇게 했나? 거기 가서 걔가 혹시 자백할 생각이 있는 건지 변호사 사갖고 알아보는지 정권 바꿨다고 딱 얼굴 바꿀지 몰라 이러면서 그거를 감시하기 위해서 꽂았다가 자른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송 작가니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네. 아니 뭐 충분히 저는 그럴 수 있겠다.
왜냐하면 김건희가 지금까지 해오던 짓거리가 있는데. 그럼요. 예. 그리고 아무리 그 주가 조작을 하는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페이퍼 컴퍼니에만 지분 넘기고 그거 상장해갖고 그 수익을 다 땡겨가지고 이면으로 받았다. 그것도 뒤에 하려면 자기가 이수만이처럼 자기가 스스로 투자해가지고 자기 지분 갖고 있고 상장시켜 자기가 먹으면 돼요.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할 이유가 없거든, 프로세스상. 그래서 왠지 건의의 냄새가 난다라는 의혹 제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수사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에스채님이 건희 원래 동업자 다 감옥 보내고 꿀꺽하잖아. 이번엔 지가 가야죠. 자, 마지막 우리 플라워 오빠의 씁씁한 경사 소식을 하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년 가까이 이어진 불법 승계 혐의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뭐 1심, 2심 무죄였기 때문에 대법원도 무죄로 가겠다라는 생각은 뭐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미 이제 1심, 2심 자체에서 뚜렷한 범죄 행위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무죄로 판결을 내려준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잘못된 거예요. 결국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재용이 일부 승복을 하기는 했습니다. 이번에 봐주시면 제 자식들은 이런 거 안 시키겠습니다. 이거 뭔 개소리야! 그러면 나까지는 해먹고 나까지는 해먹고 내 자식들은 이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건가? 당연하죠. 안 들키는 방법으로 할게요. 라는 얘기를 했는데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할 거다. 미치겠네. 그러면 그거를 반성문이라고 그걸 받고 무죄를 청구를 해준 게 대한민국 법정이에요. 윤석열 법정인 겁니다. 그래서 최종 판결을 대법원에 했을 때도 뭐 판결을 받을 거다라고 했으니까 사실 이거는 이제 대법원의 판사가 비난을 받기보다는 이미 1, 2심에서 이따위로 허술하게 법리 전개를 해갖고 무죄를 만들어줬던 윤석열 검찰 법원 집단에 대한 비난이 더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어찌됐거나 저군요. 아니 근데 이재용이 박근혜한테 뇌물 준 거 있잖아요. 국정농단. 그거는 대법까지 가서 유죄가 됐어요. 근데 뇌물 준 건 유죄인데 뇌물 주고 합병 밀어붙인 이 불법 승계는 무죄야. 이게 뭐야 이게? 뇌물을 준 거는 내가 협박을 받아갖고 준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요를 당해서 준 거기 때문에 형량을 따주는 거고요. 이거는 했는데 반성을 한 거야. 심지어 자기 자식들한테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큰 반성을 했기 때문에 무죄를 준 아니니까 겁니다. 그걸 왜 자꾸 반성이라고 그래요? 지들은 반성이래잖아, 아이씨. 골 때리네. 그래서 어찌됐거나 뭐 사법 리스크를 5년 만에 털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 주가가 조금 올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앞으로 뭐 유죄 돼야지 더 올라. 사실은 잡혀가야 더 오르는데 앞으로 뭐 더욱더 삼성을 뭐 새롭게 뉴 삼성으로 뭐 견인을 하겠다. 아니 뭐 하려고 하지 마. 이재용은 뭐 하려고 하지 마. 이재용은 현대가 일으켜낸 삼성전자의 업적들을 지가 경영진 바꾸고 뭐 해갖고 지난 3년 동안 삼성전자를 6만 전자로 5만 전자까지 떨어뜨린 장본인이기도 하거든요. 과연 사람이 바뀔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찌 됐거나 이번에 무죄 선고를 내려준 대법원 판사 오석준 판사 이 사람이 윤석열 정부 1호 대법관이더만요. 이 사람 어떤 업적이 있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임이 적법하다. 85만 원 향응 접대 검사는 무죄다. 1억 6천만 원 본인 자녀 편법 증여, 자녀 긴급 구호 장학금을 수령했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에게는 채널A 기자 명예훼손으로 벌금 1,000만 원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직을 날렸죠. 네, 그리고 JY 이번에 재용이는 4조 5천억을 해먹었는데 800원 해고인데 800원도 그게 원래 따지고 보면 이렇게 커피 먹으려고 버스 그 동전통에서 100원씩 8번을 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날렸다는 거지. 근데 4조 5천억은 무죄고 800원은 유죄를 때렸던 사람입니다. 윤석열하고 서울대 법대 1년 선후배 사이. 그러니까 윤석열이 하나 선배고
한 해 후배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서울고법부장 판사였고, 그래서 둘이 자주 만나서 술을 많이 마셨다. 뭐, 그리고 윤석열하고 김건희 결혼식에도 참석했고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알만합니다. 근데 뭐 에휴. 어쩌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 네. 없나? 지금 이게 법원 특히 판사들에 대한 지위는 대한민국에서 검사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유지받고 있으니까 미치겠네. 지금 직위원 아직도 재판하고 있잖아요. 돌겠네. 네. 이 사람도 임기 끝날 때까지 지가 그만두기 전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30명 아니면 100명을 충원을 해가지고 얘네들의 어떤 영향력을 줄이고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법안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만 이건 역시도 지금 밀어붙이기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지금 그 법안 시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왜냐면 지금 당장에 뭐 내란 특검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가지 재판할 게 많은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과 척지기 힘들다는 거죠. 아무리 재판을 잘해도 판사가 한번 비토나 버리면 그럼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지금 윤석열이 안 아프다가 오늘만 아프다가 오늘만 안 아파서 지금 영장실질검사 심사를 받고 있거든요. 네. 계단을 못 오른다면서 여기 심사는 봐도 장난치- 10시 반 제 시간 딱 지켜서 나갔어요 또 여기는. 계단은 네. 뭐 하는데 그건 걸어갈 수는 있나? 그래서 아이고, 씨. 누가 봐도 이거는 안 될 거다. 기각될 거다. 구속적 부심 기각될 거다. 요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내리고 있는 판사들이 어떤 놈인지 아직 이름은 안 밝혀졌습니다만 수원지검에서 이번에 영장 날렸던 애들처럼 교의대가 혹시 옮겨서 꼽아놓은 판사라고 치면 오후에 또 갑자기 윤석열이 풀려날 수도 있어요. 제정신이 아니야. 99% 그렇게 되면 아니다라고 여론이라든지 언론이 말하는데 지난번에 윤석열 석방시켰을 때는 우리가 그때는 뭐 믿었습니까 그거를? 그것도 안 믿어. 그에 대한 귀추를 진짜로 잘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근데 그렇게 하기만 해. 그렇게 네. 하기만 해. 네. 진짜 법원은 진짜 그냥 갈아엎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 또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나야 김건희가 50억 주기로 했으니까 에르메스 가방에 돈 실어갖고 보냈으니까 깔끔하게 내가 빼주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 뭔가 윤석열이 직접 양복 입고 참석을 한 거 보면 믿는 구석이 있어서가 아닐까. 진짜 안 된다 그러면 윤석열이가 여기도 안 나갔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니, 사실 근데 가서 또 아프다고 할 거래요. 그러니까 아프다고 얘기하려고 갔대. 아파서 못 나간다고 해놓고 아프다고 얘기하려고 또 벌떡 일어나서 갔네. 그렇지. 또. 이런 제가 아파서 재판도 못 받고 조사도 못 받는데요. 이 아픈 걸 좀 알아주세요. 호소하게 직접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후에 진짜 최악이다 최악. 열받치는 소식이 없었으면 하고 생각이 듭니다만 재판부 전체가 문제가 아니라 판사 한 놈이 미친 척하면 또 여기에서 적부심을 인용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불안불안한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